여러분, 누군가가 품격 있는 삶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 대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독일 최고의 철학 에세이 중에 한 권으로 손꼽히는 오늘 이야기할 책 삶의 격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힘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 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출시되고 난 뒤에 엄청난 호평을 받은 책입니다. 철학을 어려워하던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알던 철학이 이렇게 일상의 것이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책은 그냥 단순한 철학 이론서가 아니고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그리고 수많은 예시들을 이용해서 철학을 우리 삶으로 아주 잘 끌어들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은 독일 최고의 철학 에세이에게 주어지는 상, 트락타투스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페터 비에리인데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로 아주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페터 비에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 메르시어인데요. 아마 이 이름 들으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쓴 파스칼 메르시어가 바로 이 페터 비에리예요. 그래서인지 이 책이 철학서이지만 그저 딱딱하지만은 않고 문학적 감수성이 가끔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파스칼 메르시어의 그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번역은 문항심 번역가님께서 맡아주셨고요. 다양한 독일 문학 작품들을 열심히 번역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삶의 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책의 특징 그리고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아주 보물같은 문장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책 삶의 격은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지만 섣부르게 존엄의 정의를 규정하거나 그 이론을 설명하는 책은 절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작가가 존엄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일 겁니다. 작가 페터 비에리는 존엄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행위라는 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작가는 존엄한 삶의 형태를 총 3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타인에게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 두 번째는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렇게 3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가지 질문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삶의 존엄이라는 강으로 흘러드는 3가지 물줄기 같은 거죠. 이 3가지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나라는 인간의 하나의 존엄을 이루게 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생각하는 존엄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존엄성을 잃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는 것은 이를테면 균형을 잃었다가 다시 잡았다가 하는 것과도 같다.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존엄의 상실은 중심을 잃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특별한 균형이 존엄성인 것이다. 여러분, 어릴 때 놀이터에서 많이 노셨나요? 저는 되게 놀이터를 많이 갔었는데 시소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요. 원래 시소가 이렇게 한 명은 땅으로 떨어지고 한 명은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애들하고 그 시소에서 균형 잡기 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가 땅에 닿지 않게 만드는 그런 균형 잡기 놀이를 했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일상의 균형을 잡는 것, 내 삶을 잃지 않고 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균형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다 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잔뜩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절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말이죠. 철학책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어렵겠다, 이해가 안 가겠다, 힘들겠다,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일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철학책 막 읽다가 자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덮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 철학책이지만 그런 다른 철학책들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고 재미있게 읽어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양한 예시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그리고 정말 다채로운 예시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시들로는 뭐 고전 희곡에서 등장인물들끼리의 대화, 그리고 뭐 자기가 여행하다 본 거, 친구 이야기, 그리고 고전 소설을 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다양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예시들 덕분에 아,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다른 철학책들이 자, 내 주장은 이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을 던진다면 이 책은 그것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자, 이런 일이 있었어, 네 생각은 어때?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친밀한 대화를 나누듯이 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철학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많은 예시들이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난쟁이 멀리 던지기 대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작가가 여행 중에 우연히 마을 잔치 같은 걸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덩치 크고 힘센 남자들이 난쟁이를 이렇게 집어서 멀리 던지는 그런 대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가는 그걸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 존엄의 상실의 현장을 목격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한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박살낼 수 있을까? 인간을 이렇게 사물화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작가가 그래서 이날 밤에 그 난장이가 있는 그 컨테이너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수모를 견디십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길래 이런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난장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저를 이용하고 조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한 거예요. 제 자유의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과연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프랑스의 법원은 이 난쟁이 멀리 던지기 대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자유의지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은 그런 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작가 역시 그 법원의 판단에 힘을 보탭니다.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자유, 그 이상의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예시들 때문에 이 책은 철학서지만 약간 테드 강연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예시들 때문에 아, 철학이란 게 이렇게 일상에 녹아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독자들한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정말 열심히 고뇌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이 책은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목차를 보면 총 8개의 큰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그 아래에 소챕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몇 개냐? 총 85개입니다. 무려 85개. 작가는 존엄을 우리 일상에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일상을 우리한테 최대한 많이 들려주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막 거대한 3단 초코 케이크를 먹는 느낌이 아니라 총 85개의 아주 조그만 마카롱을 먹는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마카롱 85개를 진짜 먹는 것보다는 아마 이 책을 읽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거대 담론을 딱 이야기하는 책이라기보다 그 거대 담론을 아주 잘게 부셔서 우리가 먹기 좋게 해준 그런 책이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마카롱을 먹을 때마다 그 풍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책도 존엄에 대한 이야기지만 각 에피소드에 따라서 그 맛, 그 느낌이 다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좋은 문장들, 제가 수집한 보석 같은 문장들을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킬링 센텐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주 조회수가 처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뭐 첫술에 배부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더 열심히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 볼 텐데, 꼭 그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짧게 좋은 문장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존엄성을 지켰다거나 잃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느낌은 불분명할 때가 많고, 수치화해서 색이 번지듯 선 밖으로 번져나갈 때가 많은 것이다. 웃음의 대상은 에피소드다. 그에 반해 비웃음은 그 사람 전체에 대한 것이다. 마치 그 사람 전체가 그 하나의 사건처럼 웃긴 듯이 말이다. 도망치지 말아야 하는 대상에는 하나가 더 있다. 바로 갈등이다. 회피하거나 미화하거나 침묵하면 갈등과 긴장이 점점 커져가고 결국은 자신의 존엄마저도 해치는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진실을 향한 의지로서의 존엄성은 지적 정직성이라고 부르는 개인의 사고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부깅. 네, 오늘은 이렇게 피터 비에리의 책 삶의 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간중간에 물론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읽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가가 그 책에서 안내하는 그 길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니까 좀 더 색다른 존엄에 대한 통찰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간단한 한 줄 평을 남겨보자면, 인간의 존엄이란 거대한 작품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깅의 호스트 검색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